안녕하십니까, 차대현입니다. 닥터 차스랩 차박사의 연구실. 오늘은 얼마 전에 종료된 한미 연합 연습 훈련에 대해서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연합 연습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북한이 이걸 그렇게도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남북한 간의 분위기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북미 미북 간의 실무 협상도 진전이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어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지난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 연습 훈련이 끝난 뒤에도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요. 또 주말에는 김정은이 신형 방사포를 공개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사포를 가서 시찰한 거죠. 개발하는 현장을. 북한의 이제 이 무력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하고는 대화할 생각 없다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이 아베 일본 총리와 이 만난 자리에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거듭 이거 돈 드는 연습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 하자 그래서 하긴 한다. 뭐 이런 투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북한의 속내부터 보죠. 도대체 북한이 왜 이렇게 연합연습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뭐 정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북한이 이런 연합연습에 대해서, 연합연습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려 하는 거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사시에 진짜 나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훈련이구나. 근데 한번 보자고요. 한미 연합 연습 훈련은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침공이나 아니면 공격이 있을 때 대비해서 이거를 방어하고 격퇴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인 행위, 먼저 침공하는 행위가 없으면 이 연합 연습 훈련의 기반이 되는 작전 계획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연합 연습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서 뭐 굉장히 공격적인 이 작전도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방어형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호신술을 배운단 말이에요. 호신술을 배우려면 치안이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일단은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똑같이 무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팔을 잡아 비튼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신술 교범에서 말이죠, 앞에 치안이나 괴한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부분을 싹 빼버리고 팔을 잡아 비튼다, 아니면 이 무릎을 꺾는다, 이런 동작을 보고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동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마 한미 연합 연수 훈련 전체적인 이 한반도의 침공을 한반도,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반도 전쟁, 그리고 우리에 대한 침공이죠. 이걸 가상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쟁이 나면은요, 일단 우리 수도권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적만 격퇴시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전 개념에서 결과적으로 적의 전쟁 지도부, 센터 오브 그래비티, 다시 말해서 적의 정말 핵심들을 무력화를 시켜야 그 다음에 명령을 못 내릴 거 아니에요. 군사만 격퇴시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기획한 당사자, 그리고 병사들에게 저기를 공격해 들어가, 장사정포 쏴, 이렇게 명령한 당사자가 무력화가 돼야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원인 행위가 없으면 그런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그렇게 싫고 걱정이 된다면 원인 행위를 안 하면 되고, 또 이게 방어용의 연습훈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미국 측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군비 통제 제의를 보면 그럼 와서 참관해 보라고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 연습을 참관해 보자. 이것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정말 북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반발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요, 제가 이미 지난 클립에서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도상 연습도 하지 말라는 건 모든 연합 연습 훈련을 이번 기회에 끝내버리자, 폐지시키자는 느낌이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북한이 과거의 연합 연습 훈련이 한번 종료되었다 부활했던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에 북한 핵 협상이 시작이 될 때 당시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미 본토로부터 증원군이 전개돼서, 이것도 물론 침공을 가상한 겁니다. 먼저 침공을 받았을 때 한미가 같이 작전을 하는 대규모 훈련이 있었는데, 이거 1994년 당시에 제네바 미북 합의 이루어지고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 어간에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중소규모 훈련은 계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게 1990년대 말에 키 리졸브 훈련으로 부활이 됐던 겁니다. 이 키 리졸브 훈련도 결국 미국 협상 국면이 계속되면서 이름도 바뀌었고 확 줄어들고 사실상 폐지됐지만은요. 다시 말해서 북한은 중소규모 연습이 계속되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다른 연합 연습 훈련도 부활됐으니까 이 김에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더 멀리는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왜 저렇게 맞장구를 치게 될까요? 트럼프의 입장은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런 현재의 구도 자체, 트럼프는 지금요, 모든 동맹 공약들, 다시 말해서 우리뿐만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들, 유사시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미군을 주둔시킬게, 이런 것들을요, 일종의 안보 서비스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또는 미국의 유럽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군대를 장사꾼처럼 팔아먹겠다는 발상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이 연합 연습 훈련을 계속 걸고 넘어질수록 이거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심은, 칼자루는 자기가 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적어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연합 연습훈련에서 부정적이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마치 안보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거 하는데 우리 병력 이동시키고 그러는데 돈 드니까 니네가 내, 이런 발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과장이라고요. 왜 한미연합 연습훈련을 안 하면 주한미군이 나가야 되냐고요. 그거 괜히 누구 비판하려고 일부러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겠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연습하고 훈련을 안 하는 군대가 유사시에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거꾸로 미군을 주둔시키는 입장에서는 평소에 연습 훈련 안 해서 제대로 전투력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를,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할 수 없는 곳에 왜 미군을 주둔시켜야 되겠습니까? 농담 하나 할까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겨울에 눈 내리면 다른 분들은 낭만적이다 그러지만 치를 떨 거예요. 왜냐하면 눈 치운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부하나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눈 왜 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무 소용없는데. 그래서 제 위에 고참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는. 이 선임병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몰라서 그래? 군인 공밥 먹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예, 공밥 먹이는 거예요. 연수훈련 안 하면. 그걸 왜 여기다 갖다 놓냐고요. 결국은요, 연수훈련을 안 하게 되면 주둔 근거는 굉장히 상실이 되게 됩니다. 아, 주한미군?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율성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왜 한미동맹하고 주한미군에 목을 매야 돼? 예, 목 안 매도 돼요. 여러 가지를 감수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지금 정도의 규모로 거의 뭐 한 그 2만 5천 이런 규모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시점까지만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 대오각성하고 남북한 간에 앞으로 평화시대가 전개가 돼서 더 이상 북한이 주요한 위협이 아닌 거면 한반도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그 시점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시점은 그럼 우리는 완전히 자주국방 할까요? 그리고 거기 드는 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통일 비용도 있는데? 자,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동맹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만 한번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동맹이란 끈이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중국에 대해서 지금만큼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베 막 나가죠. 예, 분명히 아베 심한 측면이 있고요. 심한 측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 친구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요, 한미 동맹이 없이 미일 동맹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아베를, 앞으로 아베와 같은 제2, 제3의 아베를, 그 인물들이 막 나가는 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면은요,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도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2월이죠. 2월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남북한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 어떤 관계냐면, 남북한 관계가 국가급 행위자의 관계란 거예요. 근데 국가급 행위자의 관계는요, 웃는 얼굴 뒤에 살벌한 경쟁과 의심이 도사리고 있는 체제예요. 어떻게 니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더 평화로울 수 있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냐고요. 오히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김정은이 개혁개방한다 그러죠? 말은 개혁개방이지만, 그러면 김정은이 갑자기 북한의 다당제를 허용하고 자기의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정말 자기네들 국호에 맞는 민주주의 공화국 할까요? 지금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북한이 잘 살게 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모든 건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까지요, 독재를 하면서 그 독재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한 지도자들이요, 스스로 대오각성해서 자기의 독재를 완화시킨 것, 다시 말해서 권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양을 시켜주고 국민들한테 주권을 돌려주고 그랬던 사례 없어요. 왜 북한에만 그래야 되죠? 정말 걸출한 백두혈통에 위인이 나타나서 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요, 김정은이 남북한 관계를 이용해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계기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건 개발 독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역사상 그 경험이 있어 봤잖아요. 개발 독재하는 국가가 민주적이든가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독재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독재를 해가지고 계속 억누르면요, 불만이 쌓인다고요. 그걸 그냥 놔두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분노를, 인민들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돼요. 아, 저놈 때문에 그래.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고생하면 돼. 사실 불행한 역사지만 한국도 옛날에 그거 많이 우려먹은 스토리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북한이 개발 독재를 지속하면요,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돼요. 경계선 너머의 적을요. 그게 미국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면을 가지고 바라봐야 연합연수훈련에 대한 북한의 속내, 미국의 속내가 제대로 보일 겁니다. 끝으로 뭐 클립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예, 저도 100%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는 분석을 못하는 면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조언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 충고나 지적은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사족을 붙이면, 제가 왜 지난번 클립에서 제대로 모든 의견을 수렴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나왔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정책은 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반에 지소미아 얘기가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정부 방침과는 결이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북한을 다뤄가는 방법,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포지셔닝을 제대로 잡는 방법은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제대로 된 코끼리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머리 그려본 장님, 엉덩이 그려본 장님, 다리 그려본 장님이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편하다고 한 부분만 만져본 사람들이 모여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코끼리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